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이 좋을 때 돈이 안 들어와요. 저희 펀드가 보여주는 수익률하고 이 가상의 고객이 실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팀장님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화자산운용에서 라이플러스 TDF를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변재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TDF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먼저 TDF를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니까 TDF가 어떤 건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의미고요. TDF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연금 자산 형성과 관리를 위해 생긴 펀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펀드들을 특히 솔루션 펀드라고 구분을 하는데, 솔루션 펀드는 투자 목적이 정해져 있고 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펀드를 솔루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 펀드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큰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펀드가 TD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TDF의 특징은 특정한 시점을 맞춰놓고 이 시점에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TDF의 운용 목적은 연금 자산의 형성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그 운용 전략을 적용을 해서 운용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뭐 어떤 시점을 본인의 은퇴 시점으로 딱 정해놓고 이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크게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러면은 주식에 운용을 하게 되면 장기간 운용을 했을 때는 결국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자산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좀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가 다 됐는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와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반토막 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특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안정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늘리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은퇴 시점이 딱 되면 뭐 예를 들어서 3대7, 2대8 정도 포트폴리오로 채권 위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젊었을 때는 위험자산 위주의 적극적인 운용을, 그리고 은퇴 시점이 가까웠을 때는 채권 위주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 기간을 길게 잡고 천천히 주식을 줄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데, 글라이드 패스에 맞춰서 은퇴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를 하는 펀드를 TD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입자가 이제 TDF도 이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그 뒤에 뭐 자산 배분이 뭐 변동이 되거나 이루어지는 거는 자동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보통 TDF를 저희가 추천드리는 고객들은 다른 뭐 본인의 프로페셔널 잡이 있으신 분들이 금융자산에 맡겨놓고 잊어버리시면서 그냥 본인 일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는 거 사실은 TDF에서 가장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 보면서 뭐 이때 들어가야 돼, 이때 나가야 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융자산은 장기 투자를 해서 가져가면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냥 뭐 본인의 뭐 퇴직금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월급의 일부를 계속 적립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시장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적립을 하게 되고 장기 투자로 노릴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하는 게 TDF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뭐 TDF도 있고 또 다른 상품들도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TDF가 조금 하기 쉽고 효자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까이 갖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TDF가 가장 좋은 점은 퇴직연금이라는 자금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퇴직연금은 본인이 퇴직할 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자산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불리는 게 목적이긴 한데 불리는 것만 하면 안 되고 관리도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TDF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불려야 될 시점과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점이 되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냥 TDF 투자해놓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률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제 침체나 경제 상황에 이렇게 타격이라던가 리스크가 작용을 하지는 않나요? 작용하죠. TDF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수익률이 안 좋은 기간을 오히려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저희가 펀드 플로우를 보잖아요. 저희는 펀드 매니저니까. 그럼 매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시장이 좋을 때는 돈이 계속 많이 들어와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게 끊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장이 그러니까 비싼 구간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비싸게 자산을 매입을 해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돈을 안 넣어서 싸졌을 때 자산을 못 사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시장이 계속 등락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안 좋은 구간에서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너무 시장이 안 좋다고 그냥 아예 돈을 뺀다던가 아니면 돈을 안 넣는다든가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정해진 금액을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넣는 게 전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물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벌 거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퇴직연금이 깎일까봐 걱정을 해서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가입을 하는데 TDF에 가입한다고 해서 퇴직연금이 엄청 깎인다거나 원리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위험도 조금 있나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원금의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퇴직 1년 남으신 분이 뭐 TDF에 뭐 올인하시면 안 되죠.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 주식이 저에게 보상을 해줘요. 대신 저는 주식에게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 시간에 대해서 주식이 저에게 보상을 해주는 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금리 대비 초과 수익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테이크를 하고 시간을 주게 되면은 그 단기간의 시장 등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이 초과 수익이 남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고객이 투자해서 가져가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저희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이 다 이연되잖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절세, 그다음에 복리 효과 다 가져갈 수 있어서 저는 위험자산에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무조건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리금 투자를 하면 좋죠.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근데 다만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되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소비자 물가 뭐 6, 7%씩도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원리금 투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제 실질 가치는 더 깎이게 돼요, 계속.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원리금 보장으로 하면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은퇴 후에 제 생활이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보다 커지죠. 어차피 저희는 확률로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리금 보장에만 가져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계속 깎이게 돼요. 네, 그런 효과를 좀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DF가 이제 좋은데 그럼 어떤 TDF를 가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상품마다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TDF는 기본적인 운용 스킴은 다 비슷해요. 글라이드 패스라는 큰 뼈대가 있고 이 뼈대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글라이드 패스 원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펀드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펀드마다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안 좋은 장이면은 막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사람들도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확확 바꾸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구간에서 시장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큰 원칙을 지키되 뭐 어느 정도 대응은 하지만 큰 원칙대로 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고객들이 알기는 어려운데 뭐 매니저 인터뷰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글라이드 패스 원칙에 맞춰서 솔루션 펀드가 가져야 하는 그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뭐 운용 전략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는 원칙을 잘 지키는 펀드면은 뭐 뭘 가입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다만 고객이 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운용사들도 원칙을 지켜서 이런 글라이드 패스라든지 이런 큰 룰에 맞춰서 잘 운용하는 게 저는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상품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잖아요. 꼭 숫자에 맞게끔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 큰 그림은 숫자를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30년 정도 일하실 분들은 2050 정도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략 한 20년 정도 일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리스크를 조금 더 지는 걸 원하시면은 2050에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자산이 다 TDF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자산을 다 2050에 투자하셔도 실제 본인의 포트폴리오는 예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원칙은 자기네 근로기간을 보고 빈티지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고려했을 때 약간의 시프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TDF를 고르는 뭔가 팁이 있다면 자산 운용사마다 이제 집중적으로 타깃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자산운용은 어떤 건가요? 저희는 사실 TDF를 되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어요. 그리고 운용사마다 약간의 특성은 있는데 기본적인 기조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가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시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내세우는 거는 이 솔루션 펀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인이 해외 투자를 했을 때 가지는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원화로 투자하잖아요. 원화로 투자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점들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특히 원화로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간에서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걸 저희는 다 분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해외 투자를 할 때 맞춰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인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달러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시장이 되게 안 좋으면 주식 많이 빠지겠죠. 그럼 제 포트폴리오도 손실이 나죠. 근데 저는 이제 원화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데 제가 이걸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제 원화 환산 수익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하고 또 달라요. 그쵸? 네. 근데 가장 큰 특성이 이렇게 리스크 오프, 즉 시장이 안 좋은 국면에서는 달러가 강해져요. 왜냐면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특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러면 저희는 주식에 투자할 때 환 해지를 하지 않아요. 환 오픈을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좀 제어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죠. 저희가 뭐 애플을 샀는데 10달러에 샀는데 이게 5달러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율이 뭐 1,000원에서 뭐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50% 깨진 게 아니라 뭐 환율까지 뭐 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30% 깨졌다든지 50%보다 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잡히면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장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 구조적으로 펀드의 스킴을 잘 짜서 장기 운용을 했을 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약간 2030이나 MZ 세대들을 네. 이렇게 타깃으로 한 TDF 상품도 있을까요? MZ 세대를 타겟으로 뭐 딱 정했다기보다는 네. MZ 세대가 투자하기 좋은 상품은 저희가 라인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2050이나 2045에 투자하시면 좋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50에 넣어놓고 네.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잊어버리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거기에 네. 숫자에 맞춰서. 네. 그리고 시장이 빠를수록 돈을 많이 넣으면 좋고요. 네. 또 TDF, ETF라고 네, 네. 운용사들이 이번에 많이 저희도 나왔죠. 냈잖아요. 네, 네. TDF, ETF는 또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글라이드 패스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용하는 거는 TDF 펀드나 TDF ETF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특성이 제가 아는 한도로는 TDF ETF는 환해지 전략을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다 환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 약간 테일러 메이드 돼서 이런 전략들을 조금 세밀하게 좀 넣어서 가져가는 게 약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완벽한 기성품과 네. 조금 커스터마이즈 된 상품?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TDF, ETF하고 TDF를 선택하는 고객군이 약간 달라요. 근데 ETF를 선택하시는 고객들은 조금 더 그 매매 빈도가 많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TD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투자자분들의 세그먼트가 다르고, 아직까지는 TDF는 펀드로 하시는 분들이 그 장기 투자자들이고 TDF의 성격이 장기 투자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TDF, ETF가 커지면 TDF 자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뭐 TDF, ETF도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수익률에 있어서는 TDF보다 TDF, ETF가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를 테이크하느냐의 문제고, TDF, ETF가 테이크하는 리스크와 TDF가 테이크하는 리스크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 리스크도 서로 다르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비용은 물론 ETF가 싸지만 어떤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는 또 펀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막 레팅되고 나면, 그리고 또 구간마다 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럼 약간 수수료나 차이 이런 거? 수수료는 ETF가 확실히 싸죠. ETF가 싼데 TDF도 이제 디폴트 옵션이 열리고 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인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객에게 비슷한 뭐 ETF가 더 싸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정밀하게 운용 전략을 가져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TIF도 있어가지고 이건 또 뭘까? TIF는 그러니까 TDF로 돈을 모으신 분들이 은퇴하고 나셨을 때 이제 그 생활비를 뽑아서 쓰시는 목적으로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만들었을 때 TDF하고 TIF가 딱 그 가장 두 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TDF로 자산을 만드신 분들이 잘 관리를 받다가 이제 은퇴하시면은 이 돈을 그냥 목돈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돈을 그냥 TIF에 넣고 매달 월급처럼 뽑아 쓰시는 펀드예요. 그래서 이제 운용 스킴 자체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TIF는 이제 은퇴 시점이 다 되셔서 은퇴 생활 하시려는 고객들에게 좀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폴트 옵션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원리금 상품도 포함이 됐고 또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안 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업계 사람들은 좀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았냐라는 좀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뭐 고객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뭐 고객의 권리니까 이건 차치하고, 사실은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는 게 연금 자산을 위험 자산에 조금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라는 의미인데, 이거 여기다가 원금 보장형을 넣어버리면 사실은 예전과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재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도입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더 이제 제도가 정착돼 가면서 약간씩 조금씩 바뀌어가거나 개선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시장이 어떨 거냐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요.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장기 투자를 하면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위험자산이 가지는 특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인데,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장기 투자하셔라. 그리고 위험자산을 가지고 가야 장기적으로 갔을 때 본인의 은퇴 자산이 커지게 될 거고, 그래야 은퇴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거다. 그래서 원리금 위주의 너무 보수적인 운용보다는 장기 투자로 좀 적극적인 운용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자산, 수입의 일부를 항상 퇴직연금에 투자하시면 장기 투자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